오늘은 겨울철 동파사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. 지금 사진 보세요. 한번 물이 꽉 차 있던 배관인데 그 이음 부위가 얼어서 터지면서 물이 막 저렇게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지기도 하고요. 지하 주차장인데 소화전함이 동파가 됐어요.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된 이런 사진이에요. 이건 주차장 스프링클러 연결되는 배관인데, 이게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이게 평상시에 물이 차 있지 않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감지가 되면 그때 일정 압력 이상으로 이제 펌프에서 물을 공급하는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. 건식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밤에 화재 신호가 잘못 보내진 거가 나중에 판명이 났어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물이 배관에 이제 쭉 다 들어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또 많이 날씨가 추웠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이 배관 꺾인 부분 여기가 이제 막 찢어진 거죠. 그 물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. 얼음의 힘이 대단한 거죠. 이 내용도 좀 특이한데, 이 계단실 벽체에 붙어있는 알람밸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대는 지하주차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하고 다르게 이 천정에 있는 스프링쿨러, 이게 이제 물이 꽉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바로 그 부분에서 바로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압력 이상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인데, 그렇게 물이 꽉 차 있으려다 보니까 그 꽉 차 있는 물을 보내는 관, 이게 이제 그 세대 앞에 보통 하나씩 있죠. 그걸 알람밸브 라고 하는데, 지금 보시는 사진, 저 안에 물이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꽉 차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겨울이라도 얼면 안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얼 것 같은 위치, 여기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감아두기까지 해요. 근데 그날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. 단전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얼어 터진 거예요, 밤새도록. 그런데 여기서 또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. 저게 계단실 벽체에 붙어있는 파이프 샤프트거든요. 그러니까 벽체가 외부에 직접 접한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벽에도 이 단지는 단열을 안 했는데 이게 사달이 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막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,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막 얼어서 배관이 터지고 물이 새고 막 그냥 뭐 뿜어져 나오고 이런 일이 요즘에도 생기느냐? 날씨가 변덕스러운 게 첫 번째 이유예요. 한파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기준이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뭐 10도씩 하강한다거나, 또는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된다거나,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갑자기 그리고 되게 많이 추워지는 걸 한파라고 하는데, 이 한파가 지속된 일수를 최근 6년 동안 비교해 봤더니 많은 해는 1263일이고 17년도, 적은 해는 335일밖에 안 돼요, 13년도. 뭐가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.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. 지역별 최저기온도 당연히 들쭉날쭉하고요. 17년도가 제일 추운 걸 알 수가 있어요.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기준을 할 수 없어요. 뭐 제일 추운 뭐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번 추우면 이게 또 며칠 계속 될 거다라고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. 이게 뭐 밖이 추우면 실내도 뭐 춥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영하까지 가겠어? 갑니다. 이거 흔히 보는 일반적인 계단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계단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그 결과값인데, 그 외기온도 영하 15도, 실내는 25도, 영상 25도 조건이에요. 이때 계단실은 영하 10도 나오고요. 엘리베이터 홀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요. 이 상태가 한 2, 3일 지속되면 물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가혹한 조건으로 따져봐야 된다, 이 얘기고요. 3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혹하게 따져야 되는 위치, 간접 외기. 아까 보셨잖아요. 계단실에 접해 있는 파이프 샤프트, 이거 더 이상 안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. 또 있어요. 실외기실에 접해 있는 파이프 샤프트. 이것도 실외기실이 간접 외기에 접해져 있지만 더 이상 안심하면 안 되겠다, 혹독하게 따져야 된다, 이겁니다. 두 번째로 가혹하게 따져야 되는 위치, 최상층 천장. 천장 면적 저거 얼마 안 된다고 단열재 안 붙이는 경우 안 됩니다. 보통 뭐 1m 조금 넘어요. 뭐 1m에 1m 정도, 이 정도 되는데 단열 시공 꼭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로 가혹하게 따져야 되는 위치, 층 변화 구간. 이거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셨잖아요.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뭐 이쪽은 멈추고 이쪽만 계속 올라가는 거, 이게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무튼 그렇게 한쪽만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밑에 층에서는 전혀 뭐 추울 일이 없다가 이게 갑자기 외벽이 되니까
그 외벽은 반드시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 탈이 안 난다. 이거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. 단열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넣는데 비드법 단열재 붙이면 돼요. 그러니까 외부에 접하면은 좀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서 이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이런 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다가 뭐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 데 가서 살짝 아는 척 하시기도 좋죠. 요즘 뭐 최상층하고 간접 외기 부분 단열재 안 붙이는 단지 많다던데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얘기하셔도 좋고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동파 사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.